주체하기 힘든 식탐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가 있습니다. 올해 53살의 신정원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. 틈이 날 때마다,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조금 달리고 나면은 몸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50대를 넘어섰지만 군살 하나 없는 정원 씨. 사실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몸매를 가졌던 건 아니었답니다. 밥도 빨리 먹게 되고, 그러고 이제 저녁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또 야식을 또 먹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식탐도 늘게 되고,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살이 막 쭉쭉쭉 아주 그냥 늘어나게 되더라고요. 한 70kg까지 육박할 정도로 제가 살이 쪘었어요. 사실 정원 씨는 먹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는데요.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고 야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늘었고 살이 찌면 찔수록 식탐도 심해졌답니다. 나이가 이제 중년에 접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똑같이 먹어도 안 쪘던 살들이 이제 찐 것 같아요. 살이 찌다 보니까 또 자꾸 먹게 되고 생각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없던 식탐도 막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. 왠지 모를 허전함에 습관적으로 군것질을 했답니다. 이런 증상은 체중이 늘수록 더 심해졌다는데요. 보통 살찐 사람이 식탐 조절을 잘 못하는 것을 보면 심하게 미련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게 아니라 체중에 따라서 식탐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. 식탐 조절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식탐이 생기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인데요. 식탐을 조절하는 GLP-1 호르몬은 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런데 살이 찐 사람의 경우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GLP-1 호르몬의 분비에도 이상이 생기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식탐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. 실제 살이 찐 사람은 정상 체중 사람보다 GLP-1 호르몬이 약 2배 정도 적게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즉, GLP-1 호르몬을 잘 관리해야 식탐이 조절되고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질수록 식탐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운동을 마친 후 시장을 찾은 정원 씨. 그런데 입구부터 강렬한 유혹이 시작됩니다. 아무리 정원 씨라도 이건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. 네, 떡볶이 좀 드시고 가세요. 맛있어요. 드시고 가세요. 운동을 마치고 온 터라 배고픔에 못 이기는 척 하나 먹어볼 만도 하건만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. 아, 먹고 싶었죠. 옛날에 진짜 지나가면은 다 먹고 싶고 다 먹었죠. 더 이상 군것질거리에 휘둘리지 않는답니다. 간식 보기를 돌같이 하며 오늘 먹을 식재료만 딱 구입하는데요. 식탐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둔 정원 씨.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을 먹을까요? 체중 감량을 하면서 식단에 큰 제한을 두지는 않았답니다. 이전에 먹던 식습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데요. 딱히 샐러드나 닭가슴살이나 이런 음식을 다이어트식으로 식단을 하지는 않고요. 인스턴트나 그런 음식들을 조금 줄이고요. 이제 일반식으로 해서 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그런 골고루 영양소를 좀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야식이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식단 제한 없이 식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. 바로 GLP-1 호르몬 덕분이라는데요.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GLP-1 호르몬은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 시 제일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분 섭취가 식탐 조절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과거의 식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11kg 감량에 성공한 정원 씨. 그녀가 GLP-1 호르몬 관리를 위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있다는데요. 그게 뭘까요? GLP 생선 유산균이라고 제가 6개월 만에 이제 11kg를 뺐잖아요. 그 식탐을 이렇게 잡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요요 없이 제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원 씨는 빠른 체중 감량 이후
요요 현상 없이 몸매를 유지 중이었습니다. 장은 비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소화, 면역, 호르몬 분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비만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장내에 유해균이 늘면서 생겨나는 비만 기억. GLP 생성 유산균은 장내 세균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기억을 지우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. 실제 동물 실험 결과 GLP 생성 유산균 섭취가 장내 균총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밤 9시가 넘은 시각. 정원 씨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. 그녀의 취미는 먹는 방송, 먹방을 보는 것이랍니다. 남이 먹는 걸 보면 없던 입맛도 생기는 법이건만 정원 씨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요. 저는 뭐 걱정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식탐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제가 먹을 것만 딱 정해서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. 과체중에 건강까지 안 좋았지만 모두 제자리를 찾은 김은숙 씨. 식탐에서 벗어나 11kg 감량에 성공한 신정원 씨. 37kg 감량 후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해진 미국의 이브 씨. 그녀들의 공통점은 바로 GLP 생성 유산균이었는데요. GLP-1 유산균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인데요. 한번 생긴 지방세포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GLP-1 생성 유산균은 지방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지방 합성에 영향을 미쳐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실제 고지방 식단으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늘린 후 GLP-1 생성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섭취 2주차부터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GLP-1은 장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굳이 유산균까지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GLP 생성 유산균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호르몬 반감기와 관련이 있는데요. 호르몬 반감기는 혈액이나 체내에서 호르몬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GLP-1 호르몬의 혈장 반감기는 1, 2분 정도로 굉장히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포만감을 느끼고 식탐을 조절하기엔 호르몬의 지속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GLP-1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 양을 늘려주는 것이 바로 GLP-1 생성 유산균인 것입니다.